지금은 조선시대, 여기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남자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혼기를 넘긴 노총각을 광부, 노처녀를 원녀라고 불렀습니다. 광부는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어 공허한 남자, 원녀는 시집 못 간 원한이 하늘을 찌르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조선에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차도록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악처럼 인식됐고 그 책임은 관에까지 미쳤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노총각과 노처녀들이 어떤 시선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나라가 이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일찍 혼인하여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효도였던 시대. 조선은 1392년부터 500년 넘게 이어진 왕조입니다. 유교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고 다름 아닌 가족 질서를 사회 질서의 출발점으로 봤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효의 세 가지가 있는데 부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 이 말이 조선 사회를 관통하는 원리였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것, 그것이 곧 효도였고 효도는 모든 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부터 혼인이 허락됐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양반가의 혼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초혼 연령은 대체로 17에서 19살 사이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에 결혼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혼인을 하지 않고 넘기면 주변의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작 아래에서는 남자의 혼인 정령 상한을 30살로 보았기 때문에 이 나이를 넘기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남자가 30을 넘기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고 여자는 20만 넘겨도 집안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2학년인데 그 나이에 벌써 노처녀 소리를 들은 겁니다. 노총각과 노처녀, 수세기 전에는 곱절로 더 무거웠던 그 이름. 노총각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결혼을 안 한 남자라는 뜻만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가문을 잇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라는 낙인이 따라붙었습니다. 노처녀는 그보다도 더했습니다. 결혼하지 못할 만큼 무언가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서서히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제사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명절 가족 모임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사고, 그리고 중매 결혼 풍습, 나아가 과도한 혼수로 인한 폐습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장가나 시집을 못 가면 떡거머리 총각 또는 떡거머리 처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명절에 너는 언제 취업하니 또는 결혼하니라는 질문이 민폐로 꼽힐 만큼 듣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게 농담을 훨씬 넘어 사회적 배제와 직결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왜 이처럼 결혼을 장려하는 시대에조차 결혼을 못하는 이들이 있었을까요? 왜 유교 문화가 팽배했던 조선시대에 이렇게 미혼자가 생겨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난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결혼에도 오늘날처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혼수와 예물, 혼례 절차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남자는 결혼을 미루다가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집값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자 쪽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중매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중매혼 사회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규범 아래 남녀가 자유롭게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중매인을 통하지 않으면 배우자를 찾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개팅 앱은커녕 소개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입니다. 부모와 중매인이 모든 걸 결정했고 정작 당사자는 상대 얼굴도 모른 채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미혼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나서다. 결혼 장려 정책의 시작.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왕조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곧 국력이었던 시대, 미혼자가 늘어나는 건 나라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왕실은 음양의 조화를 자신들의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노처녀와 노총각이 생기는 건 음양의 부조화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왕실과 국가에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인식이 법전에도 반영됐습니다. 세종 2년 11월 7일자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가난한 남녀가 때가 지나도록 혼인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성부가, 지방에서는 감사가 힘을 다해 방문하라. 그들의 친척이 혼수를 갖추어 때를 잃지 않도록 하라.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죄를 물라.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 감사는 도지사에 해당합니다. 나라에서 직접 미혼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성종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종은 전국에 25살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여성을 전수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일종의 미혼자 인구조사입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갔다면 나라에서 쌀이나 콩을 혼수로 지급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부가 전국 미혼자 명단을 만들어서 결혼 자금을 대준 겁니다. 중종도 가난 때문에 혼인 못한 노처녀들에게 관이 혼수를 보조하여 시집가게 하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나라 예산으로 결혼 자금을 대준 겁니다. 지금의 신혼부부 대출 지원, 조선시대에 이미 있었던 개념입니다. 정조대에 이르면 정책이 법전으로 제도화됩니다. 정조는 직접 이런 명을 내립니다. 판관들이 방방곡곡 백성의 집을 두루 돌아다니며 곳곳마다 살펴서 단 한 사람의 호라비도 없게 하라. 정조 때 간행된 대전 통편에는 때를 넘기도록 시집가거나 장가들지 못한 사람을 3년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미혼자 문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차도록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악처럼 인식됐고 그 책임은 해당 지역의 관에까지 미쳤습니다. 각 고을의 수령은 관할 지역에 가난해서 결혼 못하는 노총각, 노처녀가 있으면 혼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의 미혼 문제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나를 위한 트렌드, 참머 채널. 노처녀의 삶, 더 척박하고 험난했던 그 길. 이 이야기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노처녀로 남았던 이들의 처지입니다. 조선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여자에게 결혼은 유일한 사회적 출구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한 관직 진출은 남자에게만 허용됐고 결혼하지 못한 여자는 집안 경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사회적 울타리, 가족이 서둘러 결혼시키려 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혼기를 넘긴 딸을 절에 보내 비구니로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못 시키겠으니 차라리 출가를 시킨 겁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마저도 막았습니다. 비구니가 되면 출산을 하지 않으니 인구 정책에 역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딸 입장에서 보면 결혼도 강요, 출가도 금지. 그야말로 진퇴양난, 어디로도 향할 곳이 없었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노처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남자보다 더 가혹했고 혼인하지 못한 처녀가 많으면 나라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논의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혼인장려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조선 말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다. 고종 시기 19세기 말에 이르면 서양의 영향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기존의 중매 중심 혼인 관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 이때 중매 중심의 혼인 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혼인 정령이 남자 20세, 여자 16세로 올라갔고 과부의 재가가 법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500년 동안 나라가 시키면 결혼해야 한다던 시대가 드디어 본인의 반려자나 결혼 여부는 본인이 정한다는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물론 사회적 압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결혼은 의무라는 틀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조선시대의 결혼은 개인 간의 연애 감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니었고, 가문 간의 만남, 그리고 나아가 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의무적인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 미혼 여성 전수조사, 국가 혼수 지원, 대전 통편의 미혼자 보고 의무, 여승 환속까지 나라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이 땅에서 결혼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여러분은 노처녀와 노총각을 대하는 조선시대의 정책과 관습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트렌드, 참머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